현미경 분석 1부 첫 번째 경기 브랜트포드 대 에버튼 경기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13승 7무 11패 승점이 동일하기 때문에 상당히 팽팽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현미경 분석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과 전술 상성이 갈리지 않을 경우에는 최근 흐름이 무승부보다는 승패가 갈리는 흐름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특히나 이 에버튼과 브랜트포드는 1차전에서도 브랜트포드가 에버튼 원정을 가서 4대2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양팀 모두 숏 패스보다는 롱볼 패스를 추구를 하고 탄탄한 제공권 그리고 압도적인 높이를 활용한 피지컬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양팀의 전술 상성이 굉장히 동일하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가 갈릴 확률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양팀 모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팀들이 아니고 점유율을 낮게 가져간 상황 속에서 선수비 후 역습을 칠 때 강점을 드러내는데, 한 팀이 선제골을 넣을 경우 선제골을 넣은 팀이 점유율을 낮추면서 탄탄하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상황에서 선제 실점을 한 팀이 만회골, 동점골을 위해서 자신들의 플레이 스타일을 버리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갈 경우에는 선제 득점을 한 팀이 자신들의 플레이 스타일인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가져가기에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전술 상성이 비슷한 팀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득점 무승부 양상보다는 다득점 승패가 갈리는 구도가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승패가 갈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1차전 맞대결에서는 브랜트포드가 4대2 승리를 거뒀는데 당시의 경기 내용 자체도 오히려 브랜트포드가 점유율을 더 높게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무래도 브랜트포드가 전반 11분 만에 선제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상당히 유리하게 풀었기 때문에 이 구도 자체는 선제골 유무에 따라서 유불리가 확실히 갈릴 수 있는 경기이고, 특히나 브랜트포드가 지난 에버튼 원정 4골 중에서 무려 2골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속공, 역습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이 브랜트포드가 이번 시즌 상당히 강한 것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맨체스터 시티와 함께 역습 득점이 9골로 가장 많은 팀이 바로 브랜트포드이고,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6골,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실점이 가장 많은 팀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공수 전환 과정 속에서 이 에버튼, 특히나 에버튼의 중앙 수비 자원들, 이 타코우스키나 마이클 킨 같은 선수들이 피지컬은 좋지만 이 스피드, 발이 빠른 수비 자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에버튼이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선제 실점을 당한 상황 속에서 라인을 올려서 동점골이나 만회골을 노리는 상황이 나오게 된다면 에버튼의 수비진 스피드의 약점이 고스란히 드러나면서 브랜트포드의 강력한 역습이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양팀의 평균 점유율 보시면 브랜트포드 47%, 에버튼이 43%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구도보다는 자신들이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선수비 후 역습을 치는 구도를 좋아하고, 그 구도를 이 맞대결에서 가져가기 위해선 선제골을 뽑아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팀 모두 제가 제공권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좋은 팀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세트피스 득점은 에버튼이 9골, 브랜트포드가 8골 비슷한 수준이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브랜트포드가 6실점, 에버튼이 7실점으로 양팀 모두 세트피스 공수 양면에서는 프리미어리그에서 굉장히 준수한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브랜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을 보시면 모든 대회에서 2승 4무 2패, 프리미어리그 기준 1승 4무 1패로 주춤하고 있고, 이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4경기 3승 1패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문제는 측면 공격수인 그릴리시 선수가 최근에 장기 부상으로 이탈이 되어 있고,
또 다른 핵심 측면 자원인 은디아의 선수도 지금 몸 상태가 100%가 아닌 소식이 있기 때문에 에버튼 입장으로서도 이 은디아의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측면 공격력이 상당히 약화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양팀 모두에게 기회가 있는 경기이고 양팀의 플레이 스타일이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1차전과 마찬가지로 선제골이 나오는 팀이 상당히 유리하게 경기를 끌어갈 가능성이 있게 보이기 때문에 1번 경기는 승패로 한번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경기 번리 대 브라이튼 경기, 번리의 패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이변 한번 노려보실 경우에는 무승부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머스 다음으로 이 프리미어리그에서 본머스, 리즈 다음으로 무승부가 많은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무승부의 이변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만 1차전 맞대결에서 브라이튼이 번리 상대로 2대0 완승을 거둔 바 있습니다. 당시에 이 번리가 수비적으로 내려앉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라이튼이 점유율 60% 가져가면서 슈팅 숫자 15대5 3배 많았고 경기 내용 자체가 압도적이었던 브라이튼이기 때문에 이미 번리의 수비 라인을 깨봤다는 점에서 충분히 브라이튼이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번리 같은 경우에는 역습 실점이 5골로 상당히 많은데 이 브라이튼이 이번 시즌 역습 득점이 0골로 역습에 상당히 약한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은 번리에게는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브라이튼이라는 팀은 과거 대제르비 감독 시절부터 이어져 온, 그러니까 선수비 후 역습, 카운터 축구를 하는 팀이 아니라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패스를 굉장히 많이 돌리는 지공 상황, 오픈 플레이 상황에서의 플레이를 즐기는 팀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휘르첼러 감독 체제에서도 이 역습에는 강점이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수비적으로 내려앉는 팀을 상대로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면서 밀집 수비를 뚫어냄에 있어서 오히려 브라이튼이 강점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역습 득점이 없는 것은 상당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브라이튼의 플레이 스타일에 기인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넘어갈 수 있는 데이터라고 보여지고 세트피스 득점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9골, 번리가 7골로 근소하게 브라이튼의 우위, 세트피스 실점 면에서는 브라이튼이 5실점으로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적은 반면에 번리 같은 경우에는 세트피스 실점이 11골로 상당히 많기 때문에 확실히 세트피스 상황에서도 브라이튼이 앞설 수 있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장신 중앙수비수 덩크 선수가 이번에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덩크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빠지게 된다면 공수 양면에서 조금은 위력이 떨어질 수 있는 브라이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제가 브라이튼 쪽으로 가는 이유는 최근에 브라이튼이 좋지 못하다가 프리미어리그 5경기 기준으로 4승 1패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특히나 그 1패 역시 아스날과의 홈경기 0대1 아쉬운 패배였기 때문에 경기력이 다시 올라오고 있는 브라이튼이고, 반대로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22경기, 프리미어리그 22경기에서 단 1승밖에 없습니다. 1승 7무 14패, 굉장히 좋지 못한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경기력적인 측면에서도 브라이튼이 한 수 위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 번리 같은 경우에는 은근히 이 기대 득점이 낮은 것에 비해서는 골 결정력이 준수한데, 특히나 번리의 공격수 플레밍 선수가 최근에 리그 4경기 3골을 넣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플레밍 선수의 골 감각이 한 번 더 나와준다면 이 브라이튼의 원정 기복과 무자비 면모 고려했을 때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인데, 브라이튼 같은 경우에는 공격수 웰백 선수가 다시 리그 5경기 4골, 특히나 리버풀전에서 2골을 넣으면서 이 브라이튼 역시 베테랑 공격수 웰백 선수가 다시금 골 감각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브라이튼이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특히나 제가 이 브라이튼의 핵심 중앙 수비수 덩크 선수가 이번에 결장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지난 시즌 기준으로 이 덩크 선수가 없었을 때
브라이튼이 10승 4무 1패, 그것도 1패가 리버풀전에 나온 것을 제외하면은 패배가 없었기 때문에 확실히 브라이튼이 이 덩크 선수가 결장이 되지만 충분히 공백을 메울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팀이라고 판단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이변 없이 번리의 패배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 라리가 경기로 갑니다. 엘체 대 발렌시아 경기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엘체 같은 경우에는 홈과 원정에서의 기복이 상당히 심한데 홈에서는 엘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6승 7무 2패, 패배가 딱 2패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바르셀로나 비아레알전에서 패배를 당한 것을 제외하면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에서도 비길 정도로 엘체가 홈에서는 6승 7무 2패, 물론 무승부가 많지만 어쨌든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의 홈발을 무시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특히나 엘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승부가 라리가에서 베티스 다음으로 11번으로 두 번째로 많은 팀이고 이미 1차전 맞대결 역시 1대1 무승부가 나왔던 매치업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 충분히 무승부의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엘체 대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양팀 모두 플레이 스타일이 갈리기 때문에 충분히 양팀이 원하는 축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엘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승격팀이지만 짧은 쇼패스 그리고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고,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선수비 후 역습, 점유율을 낮게 가져가면서 역습을 칠 때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기 때문에 엘체는 자신들이 홈에서 원하는 축구인 점유 축구를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발렌시아는 엘체에게 점유율을 내준 상황에서 선수비 후 역습 축구를 할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해볼 만한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전은 스코어 자체는 1대1이었는데 엘체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렌시아 원정에서도 61% 점유율을 가져가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점유 축구를 했지만 경기 내용을 보시면 슈팅 숫자는 발렌시아가 16대5로 3배 이상 많았고 발렌시아의 기대 득점이 1.94 대 엘체 0.18로 경기 내용 자체는 발렌시아가 좋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엘체가 점유율을 높게 가져가는 상황 속에서 발렌시아가 30% 혹은 40%대의 점유율만 가져가지만 발렌시아 특유의 역습이 들어갈 수 있는 구도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경기는 지금 발렌시아 쪽으로 근소하게 몰려있는 양상이 충분히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엘체의 평균 점유율 58.1%, 발렌시아 49%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엘체가 60%가량의 점유율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고, 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엘체가 홈발을 세게 받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홈 어드밴티지 보시면 바르셀로나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이 받는 것이 바로 엘체이고, 발렌시아 역시 홈발을 많이 받는 팀이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원정에서는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발렌시아의 원정 성적 살펴드리면 최근에 그나마 나아졌지만 여전히 3승 3무 9패, 원정에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발렌시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발렌시아 같은 경우에는 수비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이 10골로 지금 라리가에서 세 번째로 많은 팀인데 엘체가 세트피스 득점이 3골 가장 적은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발렌시아가 충분히 해볼 만한 요소라고 보여지고, 제가 엘체가 주도적인 축구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습 실점이 8골로 지금 라리가에서 가장 많습니다. 특히나 이 엘체가 주도적인 패스 축구를 하면서 압박을 가져가는 팀이기 때문에 그러한 주도적인 축구가 너무 과할 경우에는 수비 뒷공간이 열리면서 역습 실점을 굉장히 많이 당하는 팀인데, 반면에 발렌시아는 역습 실점이 2골로 가장 적은 팀이고 역습 공격력은 엘체가 5골로 상당히 준수하지만 발렌시아 역시 역습 득점이 4골로 준수하기 때문에 플레이 스타일상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엘체의 뒷공간을 발렌시아가 선수비 후 역습으로 공략하는 그림이 그려지기 때문에 여러모로 발렌시아 역시 해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골 결정력 데이터를 보시면 지금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이 발렌시아는 마이너스 7.13,
엘체는 의외로 마이너스 1.83으로 오히려 기대 득점 대비 골 결정력, 특히나 홈에서는 엘체가 좋기 때문에 발렌시아의 원정 경기력 기복, 그리고 떨어지는 골 결정력, 엘체 특유의 홈발과 엘체의 최다 무자비 2위 면모를 고려한다면 지금 발렌시아 쪽으로 투표율이 다소 몰려 있지만 저는 단통 무승부로 한번 엘체의 무자비 면모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경기 리버풀 대 풀럼 경기, 저는 승무패로 지우면서 풀럼 쪽 이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버풀이 최근에 경기력이 너무나 떨어져 있고 특히나 주중에 파리 생제르맹과의 챔피언스리그 원정에서도 무기력하게 0대2 패배를 당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버풀이 최근에 모든 대회 8경기에서 2승 1무 5패 상당히 부진하고 특히나 이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 4승 1무 5패로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이 리버풀의 체력 누수까지 고려한다면 풀럼에게 덜미를 잡힐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특히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풀럼전 이후에 곧바로 이 파리와 8강 2차전을 치르는데 반대로 이 파리 생제르맹은 지금 리버풀과의 2차전 경기까지 휴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체력적인 누수를 고려했을 때 이 파리 생제르맹전을 염두에 둔다면 아르네 슬롯 감독이 이번 풀럼전에서는 어느 정도 주전자원들의 로테이션까지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일정 면에서도 불리할 수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무엇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미 1차전 맞대결에서 풀럼이 2대2 무승부로 고춧가루를 뿌린 바 있고 최근에 리버풀 상대로 풀럼이 1승 3무 1패 굉장히 천정면모가 있기 때문에 체력적인 우위를 바탕으로 이 천정 면모를 한 번 더 보여줄 가능성이 있는 리버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또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베테랑 수비수 반다이크 선수가 점점 에이징 커브가 오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이 반다이크 선수의 대체자가 없다 보니까 이 주중에 챔스까지 치른 상황 속에서 또다시 리그까지 치르게 되는 강행군 일정이라면 충분히 수비 쪽에서 체력 누수가 도드라질 수 있고 특히나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16골, 지금 프리미어리그에서 두 번째로 많기 때문에 풀럼이 충분히 세트피스 상황에서 재미를 볼 수 있는 그림도 그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가 큰 경기라고 생각이 되고 역습 실점 역시 지금 리버풀 5골, 풀럼 4골, 양팀 모두 지금 역습 실점이 많은데 역습 득점 면에서는 확실히 리버풀이 4골, 풀럼이 2골로 많지만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역습 상황에서 확실히 살라 같은 선수들이 컨디션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습으로 재미를 볼 수 있는 구도, 풀럼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풀럼 같은 경우에도 원정에서는 경기력 기복이 있는데 최근에 경기력 자체가 풀럼이 프리미어리그 5경기에서 3승 1무 1패이기 때문에 리버풀보다 훨씬 더 좋은 면이 있고 다만 원정에서는 풀럼 역시 1승 2무 3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리버풀의 승리 가능성이 높겠지만 리버풀의 체력적인 누수, 풀럼의 최근 천적 면모, 그리고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이후에 치른 프리미어리그 경기 성적이 4승 1무 5패로 상당히 저조하다는 점, 파리와의 2차전을 곧바로 치러야 되는 강행군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리버풀이 풀럼전에서 어설프게 로테이션을 돌렸다가는 풀럼에게 또다시 지난 1차전과 마찬가지로 고춧가루를 맞을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이기 때문에 4번 경기는 승무패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경기 바르셀로나 대 에스파뇰 경기,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기는 카탈루냐 더비이고 주중에 바르셀로나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하면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와의 챔스 홈 경기에서 0대2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여러모로 무승부까지는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되지만 지금 에스파뇰이 최근에 너무나 좋지 못합니다. 에스파뇰이 시즌 초중반에 상당히 잘 나가다가
중후반기 들어서 경기력이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실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스파뇰 라리가 13경기에서 5무 8패 승리가 없기 때문에 에스파뇰의 떨어지는 경기력 고려한다면 그래도 바르셀로나가 홈에서 잡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한 지금 보시는 것은 이 바르셀로나의 핵심 미드필더 페드리 선수와 프랭키 더용 선수의 데이터인데 이 두 선수가 최근에 부상 여파가 있었는데 이번 경기에서는 두 선수 모두 복귀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 역시 바르셀로나가 해볼 만한 요소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지난 1차전 맞대결에서는 바르셀로나가 2대0 승리를 거뒀지만 당시에 후반 막판에 바르셀로나가 두 골을 넣었던 경기이고 경기 내용 자체가 에스파뇰이 전혀 밀리지가 않았다는 점, 특히나 이 가르시아 골키퍼, 바르셀로나의 이 가르시아 골키퍼가 친정팀이 다름 아닌 에스파뇰인데 이 에스파뇰에서 이적한 바르셀로나의 이 가르시아 골키퍼의 선방 6개가 없었더라면 이 에스파뇰 원정에서 충분히 덜미가 잡힐 수 있었던 바르셀로나인데 당시에는 에스파뇰이 상당히 잘 나갔던 부분이 있고 이번에는 바르셀로나의 홈 경기라는 점 고려한다면 그래도 바르셀로나를 믿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에스파뇰의 최대 강점은 세트피스인데 바르셀로나와 마찬가지로 지금 세트피스 득점이 12골로 라리가에서 두 번째로 많고 세트피스 실점 역시 바르셀로나가 6골 에스파뇰이 7골로 준수한 세트피스 공수 스탯을 보여주고 있는 에스파뇰이고 역습 득점 역시 지금 바르셀로나가 6골, 에스파뇰이 5골 비슷한 수준의 역습 공격력을 보여주면서 오히려 역습 실점은 에스파뇰이 2골, 바르셀로나가 5골이기 때문에 이 에스파뇰이라는 팀은 통계적으로만 봤을 때는 강팀을 꺾는 데 있어서 이변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 강력한 세트피스와 강력한 역습 모두 갖추고 있는 팀이고 카탈루냐 더비로 얽혀있는 라이벌 의식까지 고려한다면 이 바르셀로나가 은근히 통수를 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경기이지만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지금 에스파뇰이 13경기에서 5무 8패 승리가 없다는 점, 경기력 자체가 너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그래도 한번 바르셀로나 믿고 바르셀로나의 승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 세비야 대 아틀레티코 경기 무패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틀레티코 주중에 바르셀로나 원정에서 2대0 깔끔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상당히 유리한 고지를 점령을 했는데 당시에 이 바르셀로나가 퇴장자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에게는 어느 정도 운이 따라줬던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비야와의 1차전에서는 3대0 완승을 거둔 바 있는 아틀레티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제가 아틀레티코 경기 분석 항상 말씀을 드리면서 유의를 하셔야 될 것이 원정에서는 굉장히 기복이 심합니다. 지금 원정 경기 성적 올 시즌 라리가 4승 5무 5패 상당히 저조하고 최근 원정 경기 5경기만 놓고 보면 오비에도전 꾸역승 1대0 승리 제외하면 라리가 원정에서 1승 2무 2패 상당히 좋지 못한 원정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아틀레티코의 주중 체력 누수 그리고 원정 기복을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 보험은 충분히 바치고 갈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세비야의 승리가 아니라 무승부 보험을 가져가는 이유, 지금 세비야 같은 경우에도 경기력이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특히나 이 세비야 같은 경우 5경기 라리가 2무 3패 승리가 없었는데 14경기에서 2승 5무 7패 부진의 늪에 빠지면서 세비야가 지금 감독 교체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루이스 가르시아 플라자라는 감독이 들어왔는데 이 가르시아 감독의 데뷔전이었었던 직전 오비에도 원정에서 0대1로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딱히 감독 교체 효과가 없는 세비야이고 무엇보다 지금 이 오비에도전에서 이 가르시아 감독이 세비야 역사상 최초로 지금 데뷔전에서 유효 슈팅 빵개를 기록한 감독이 됐기 때문에
이 세비야가 감독 교체 효과가 그렇게까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고, 특히나 새롭게 부임을 한 이 가르시아 감독, 아틀레티코의 시메오네 감독 상대로 2승 2무 6패 상대 전적에 열세가 있는 상황이고, 이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강등권 엘치와 승점이 딱 2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 데다가 지금 세비야가 라리가에서 30경기 기준으로 50실점, 최다 실점 공동 1등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수비 불안, 그리고 감독 교체 효과가 딱히 없다는 점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아틀레티코의 원정 기복을 고려했을 때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는 경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틀레티코가 이번 시즌 챔피언스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8승 3무 1패로 상당히 좋은데, 다만 이 3무 1패 모두 원정 경기였습니다. 그만큼 챔스 직후에 치르는 원정 경기에서는 기복이 상당히 심한 아틀레티코이기 때문에 무승부는 깔고 갈 수 있는 경기, 그리고 아틀레티코의 최근 원정 흐름, 그리고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비야전 이후에 바르셀로나와 챔스 2차전 치르고 소시에다드와 코파델레이 결승까지 치러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일정이 있어서 이번 세비야 원정에서 어느 정도 로테이션이 들어간다면 아틀레티코 특유의 원정 통수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무승부 바치고 가면서 무패투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미경 분석 일부 마지막 경기 7번 경기로 들어온 오사수나 대 베티스 경기, 이 경기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에서 지금 무승부가 무려 12번, 무승부가 가장 많은 팀이고 최근 경기력이 조금 떨어져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무승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오사수나 맨날 설명을 드리면서 홈발을 강력하게 받는 팀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실제 홈 어드밴티지, 원정 대비해서 홈 어드밴티지 전체 3등으로 홈발을 세게 받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라리가 홈 성적이 오사수나가 8승 3무 2패인데 원정에서는 2승 4무 10패로 상당히 좋지 못하기 때문에 홈 경기만 오면 상당히 강력한 모습이 있고, 최근에 홈에서는 5승 3무 8경기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는 오사수나이기 때문에 최근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1승 5무 3패 모든 대회 상당히 저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사수나의 강력한 홈발을 고려한다면 베티스가 쉽사리 승리를 장담하기에는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제가 오사수나의 승리 대신 그래도 베티스의 저력 무승부 한번 믿어보는 이유는 원체 베티스가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 강했습니다. 이번 시즌 1차전 맞대결도 깔끔하게 2대0 승리를 거뒀고 최근 5경기 기준으로 베티스가 오사수나 상대로 4승 1무 무패 천정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베티스가 최근에 승리 자체가 없었지만 무승부 쉽게 패하지 않는 모습이 있고, 특히나 라리가 원정 무자비 7번의 무승부 최다 원정 무자비를 기록하고 있는 무자비 면모를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또한 올 시즌 유로파리그 이후에 치른 라리가 경기 성적이 베티스가 4승 3무 3패이고 오사수나 자체도 최근에 5경기만 놓고 보면 1승 2무 2패 썩 좋지 못한 흐름이기 때문에 이번에는 팽팽한 무승부의 구미가 당기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오사수나 같은 경우에는 믿을만한 공격수가 최전방의 부디미르 선수인데, 부디미르 선수가 최근에 라리가 10경기에서 7골을 넣어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부디미르 선수가 활약을 해줄 가능성이 있는 오사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 무엇보다 오사수나가
이 라리가에서 전통의 제공권 강팀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트피스 득점이 13골로 가장 많은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베티스는 세트피스 실점이 9골로 많기 때문에 오사수나가 이 부디미르 선수를 앞세운 세트피스로 재미를 볼 가능성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고, 다만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2차전 브라가와의 2차전을 앞둔 상황에서 오사수나 원정에서 무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나 이 베티스 같은 경우에는 역습 득점이 4골, 역습 시도 횟수 자체가 라리가에서 지금 60회로 가장 많은 팀이기 때문에 베티스가 이 브라가와의 유로파리그 홈 경기 2차전을 앞둔 상황 속에서 무리하지 않는 경기 운영 속에서 선수비 후 역습 전술을 들고 나온다면 베티스도 충분히 해볼 만한 것이, 오사수나가 지금 역습 실점이 4골로 상당히 많은 팀이기 때문에 오사수나의 뒷공간을 공략할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베티스를 상대로 오사수나는 부디미르를 앞세운 강력한 세트피스 한방 득점, 베티스는 선수비 후 역습을 통한 역습을 보여준다면 베티스의 천정 면모와 라리가 최다 무자비 면모, 오사수나는 강력한 홈발을 고려했을 때 베티스가 최근에 오사수나 상대로 상당히 강했다는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 경기는 팽팽한 무승부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기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7번 경기 단통 무승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승무패 23회차 현미경 분석 1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8번부터 14번 경기는 현미경 분석 2부에서 풋볼살롱 유튜브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이어가도록 하겠고, 2부에서도 많은 이변픽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현미경 분석 2부까지 꼭 시청을 하신 다음에 야무진 최종픽을 구성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